시젠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옛날에 이제 2017년도 가면 신라젠이라든지 네. 이런 종목이었다면 아마 제가 하지 말라고 그냥 저는 안 한다라고 그냥 단박에 끊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한 2차전지는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포스코 그룹스도 그렇고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 오셨는데요. 우리가 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2차전지 얘기를 해야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렇죠. 2차전지 얘기는 참 언제쯤 이렇게 관심이 줄어들까. 어쨌든 지금은 이제 핫한 예. 급등 네. 또 급락 다시 상승 이 국면을 가는데요. 2차전지 얘기를 하면서 할 얘기가 많지만 일단은 에코프로 그룹주 얘기를 좀 먼저 해야 얘기가 될 텐데 네, 그렇죠. 여전히 뭐 기세는 꺾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네. 이게 오늘 제가 악플을 감수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에코프로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원하신 만큼 댓글 다 다셔도 됩니다. 다 다셔도 되는데 일단은 뭐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댓글에 어떻게 대해서? 책임질까요? 아프리카 컨텐츠로 할까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저는 할 수 있어요. 네, 네. 할 수 있는데 아니 근데 뭘 나쁘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뭐 진실을 얘기하시겠다. 생각을 내 생각을 그러니까 얘기했다. 제 의견 뭐 말씀드리는 거죠. 뭐 말씀드리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만약에 제가 매매를 한다라면은 이제 더 이상은 에코프로 그룹주 가지고는 어쨌든 단기간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게 단서를 찾았어요. 단서를 네네. 투자의 관점으로 네네. 보유하시고 용기를 네네. 냈던 분들은 당연히 뭐 네네.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수익이 났는데 네네. 말씀하신 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네네. 그렇죠. 사실은 들어가서 뭘 수익을 낼 수 있는 네네. 가능성도 있지만 또 변동성이 크다 그죠? 네네. 손실 가능성도 그쵸. 크다. 만약에 있잖아요.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젠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옛날에 이제 2017년도 가면 신라젠이라든지 네. 이런 종목이었다면 아마 제가 하지 말라고 그냥 저는 안 한다라고 그냥 단박에 끊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한 2차전지는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포스코 그룹스도 그렇고 적어도 올라가지 못할 뿐이지 빠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안정적으로 받쳐주다 보니까 적어도 하락은 좀 막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그룹주 더 이상 상승을 기대하는 건 무리고 혹시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하락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가져가신 건 무방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어찌 보면은 이제 2023년도에 초대박주 하게 되면 에코프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금까지 어떤 대박을 다시 한번 노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올라온 만큼 뭐 사실은 120만 원이 네. 1200만 원이 되기를 그쵸? 기대하는 분은 설마 없겠죠. 네. 그래도 이게 대장주인데 지난번에 150만 원 하면 찍었잖아요. 장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와. 그 정도는 갈 수 있지 네. 않겠어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좋아요. 그럼 에코프로는 어쨌든 이제 트레이딩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경계해야 될 네. 네네. 뭐 권하지 않는 적인데 왜 그래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잘 알고 본인도 알 거예요. 본인도 알 건데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 에코프로 하게 되면 좋은 내용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아무래도 솔직히 말하면 수급적인 부분이 크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매수라는 게 이게 조금 이제 비꼬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치트키가 있지 않습니까? 쇼미더머니. 치트키. 예, 치트키 쇼미더머니가 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돈이 무한정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치트키라는 게 뭐예요? 게임 용어예요? 저는 그러니까, 뭐 써서 찾아봤는데 뭐 뭔가 중요한 뭐라 그래 트리거 이런 거예요? 잘 그러니까 모르겠.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치트키가 네. 어찌 보면은 이제 변칙 기술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변칙 기술. 그러니까 쇼미더머니 하게 되면 돈이 무한정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맵 같은 경우도 그 맵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맵을 다 모고 하는 게 이게 반칙 어떻게 보면 반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조금 좋게 미안하면은 변칙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쇼미더머니라든지 맵팩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이게 어쨌든 뭐 쇼미더머니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었지만은 돈이 무한정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급에서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올랐다라 보기 힘든 것들이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올랐다라면은 7월 10일 날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그룹주가 실적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꺾여야 정상인 거라는 거죠. 제 판단에는 꺾여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런 거 무시하고 이때도 방송 나가서 제가 실적 안 지켜나고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어차피 요거는 실적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수급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적 무시할 거라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지금 JP모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매도 성장하게 되면 숏스퀴즈로 어쨌든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하고 메릴린치하고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공매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만약에 공매도 포지션을 포기하게 된다라면은 만약에 최근에 상승이 이유가 숏스퀴즈라면은 얘네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포기하게 되면서 숏스퀴즈로 가게 되면은 150만 원까지는 일단은 간다라고 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난주 수요일 날 150만 원 찍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항상 세상은 예상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그 생각 다시 한번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또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쨌든 그동안 달려왔던 이런 시세 랠리는 이제 1달러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요 종목이 조금 더 주가가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건 스탠리가 가지고 있는 메릴린치가 가지고 있는 골드만삭스가 가지고 있는 이게 제가 지난주 기준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난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얘네들이 아직까지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좀 신경 쓰이는 것들이 지금 코스닥만 신용융자가 10조가량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신용융자가 대부분 어디로 갔느냐? 에코프로 그룹으로 가지 않았을까? LNF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 공매도 포지션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라면은 이게 신용융자 같은 경우는 잠재적인 폭탄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수급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이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그리고 이와 연관돼서 최근에 급등 나온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니까 그러니까 바둑도 이제 그 어찌 보면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이 훈수 뜬 사람이 제일 잘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발짝 떨어져서 봐야 어찌면 냉정하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종목을 보유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가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어떤 판단도 그리고 분석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라는 것이 지금부터 대응하기 정말 쉽지 않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상담하게 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반등심에도. 그런 관점에서 에코프로는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에코프로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네. 2차 전지에서 좋은 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2차 전지 전체에 대해서 매도 의견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에서 올라갔던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제한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뭐 200만 원 간다, 뭐 300만 간다, 뭐 시간이 지나면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200만 원, 300만 원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100만 원 어찌 보면 무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된다라면은 정말 어찌 보면은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안 좋은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매도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보니까 조금 이제 냉정하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에코프로는 그렇다 치고 에코프로 BM도 뭐 비슷한 맥락입니까? 네, 포스코홀딩스나? 네네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에코프로가 100만 원 돌파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에코프로 BM 쪽으로 갔고 에코프로 BM 급등 나오다 보니까 그 조용하던 에코프로 AC까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똑같은 맥락에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같이 수직 계열하는 회사가 어디가 있느냐 찾다 보니까 포스코가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챔,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급등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지난주 정확하십니다. 지난주 마지막으로 나온 게 LS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 대안을 찾는다라는 거죠. 대안을 찾다가 이게 너무 확장이 되게 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구간에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이렇게 시세가 좀 가라앉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뭐 저도 뭐 자칭 전문가라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겠다 싶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는 거고요. 무시하시겠다 생각이 들고 내 생각과 맞는 전문가를 찾겠다 하신 분들은 그분 의견 찾으시면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듯이 판단은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주식시장이 마찬가지로 나온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종목을 볼 때도 이 종목에 대해서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좋게 보더라도 목표가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최적의 의견을 찾아서
어쨌든 최근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잘 판단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셨고 뭐 제가 뭐 항상 에코프로 안 좋게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좋게 말씀드렸던 네. 부분들이 예. 있고 그리고 나서 그동안 좋게 얘기한 건 기억 안 하지 사람들이. 그렇죠. 뭐 원래 그렇습니다. 뭐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와서 투자하기에 좀 제가 좀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는 말씀드리고 싶고 투자라는 게 그래요. 투자는 이제 자본의 네네. 효율이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일테면 유능한 CEO가 누구냐면 자기가 가진 자원을 잘 배분하는 네네. CEO가 유능한 CEO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투자라는 것도 있어요. 주식시장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세 종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2,000 종목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네. 이제 에코프로에 들어가서 애를 쓰고 진을 써서 네네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네. 그죠?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는 사실은 자본을 다른 데로 해서 조금 더 네네. 고생들하고 그죠? 자원 그러니까 네. 어떤 분배가 좀 필요한 것들이죠. 어찌 그러니까, 보면. 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는 것들이 지난주 화요일하고 수요일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 종목수가 1,300 종목이 넘어가는데 지수가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 아니 물론 시장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게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참 저도 주식시장을 15년, 10년 동안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한 현상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게 맞다 아니다. 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고 이것도 시장 현상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현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전문가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나 네네. 지금은 사실은 워낙 그 수급 이슈가 붙어 있고 그죠? 네네, 그렇죠. 네. 쏠림 현상이 있어서 네네. 급등한 건데 조정을 좀 충분히 받으면 네네. 다시 사도 됩니까? 받고 난 뒤에 사도 된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에코프로를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어떤 종목을 상당히 많이 비교를 하게 되냐면은 이 여기 나와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하이드로리튬. 네. 그러니까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도 제가 아마 지난번 출연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에코프로를 한번 잘 보자고요. 에코프로를 잘 보시게 되면은 자 상승이 나오다가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80만 원대 부근에서 돌파가 안 되고 정고점에서 보죠.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네. 기간 조정 나오다가 요 날짜를 보게 되면 언제냐면은 잠시만요.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날짜를 보게 되면 7월 3일 날 이때 80만 원 돌파하게 되면서 제가 방송에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이제는 100만 원 돌파가 100만 원 돌파하냐 이거는 의미가 그렇지, 없다.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100만 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얼마 갈 거냐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자 여기 80만 원 돌파된 요 자리지 않습니까? 쭉 네. 계속 가잖아요. 요 네.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이드로리튬이 작년에 똑같은 현상이 나왔어요. 차트가 100%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가격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자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자 1차 상승 나오고 나서 전고점 돌파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기간 조정 거쳤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18,000원이 돌파가 되게 되면서 요런 상승이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요건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에코프로가 나오고 있는 변동성과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네. 거기만 그죠? 보면. 네, 여기만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하이드로리튬이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쨌든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올 들어서 2차 상승이 다시 한번 나왔거든요. 물론 이렇게 시나리오가 나온다라면 정말 최상의 100% 시나리오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올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결정을 하는 거고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하이드로리튬의 2022년 11월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어쨌든 전고점 돌파하고 난 다음에 네. 변동성이 나오고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에코프로도 그렇게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에코프로의 지금 지난주 금요일 오늘 반등이 어찌 보면 반등시 매도 일단은 할 기회를 준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장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게 흔들리지 않겠다. 네가 말한 것처럼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난 기다려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건 하이드로리튬이고 이건 에코프로잖아 이렇게 네, 얘기하시면 그렇죠. 동의합니다. 그렇죠? 네. 똑같은 기업이 달라요, 그렇죠? 네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제 급등주의 패턴을 한번 보고 네네. 스타디를 하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저는 길적 분석 공부를 네. 하실 때 어떤 부분을 하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당일 5% 넘게 뜬 종목들이 5%까지 뜨기 전까지 어떤 패턴을 만들었냐 그걸 좀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거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2달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비슷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저도 그걸 했기 때문에 하이드로리튬을 가지고 에코프로가 비슷하게 전개된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차트가 100%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공부해 본 바 비슷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어쨌든 아직까지는 에코프로와 하이드로리튬이 흐름이 패턴이 비슷하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